일주일이 지나 김석진은 장미연과 직접 대면한 그날 이후 긴장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식당 직원들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 장 씨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그녀가 남긴 여운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가슴 속 깊이 남아 있었다. 석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무 보고서를 살펴보며 평소처럼 일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며 견뎌야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그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석진 씨, 몇 명의 직원들이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네요. 석진은 고개를 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을 들어오게 하세요. 민지. 잠시 후 남녀 직원 2명이 방에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석진 씨, 저희는 감사합니다. 여성 직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를 위해 일어서서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감사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좋은 대우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직원은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걱정이 점차 사라지고 안도감이 느껴졌다. 평소 말을 잘하지 않던 남자 직원이 이제야 입을 열었다. 석진 씨, 저희 정말 안심이 됩니다. 예전에는 장 씨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일을 잃을까봐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다고 느낍니다. 저희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진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것은 그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기쁨이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함을 견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 민지가 다가와 덧붙였다. 석진 씨, 저희는 내부 회의를 했고 모두가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모두 식당의 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이곳이 언제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장소가 되도록 보장하고 싶어 합니다. 석진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빛에서 감동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식당을 창립한 이유입니다. 고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각 직원들이 이곳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미연이 떠난 이후 식당 분위기는 조금 변했다. 직원들은 더 자유롭게 느꼈고 더 이상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더 개방적이었고 일의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모든 이가 힘든 하루 일정을 마칠 준비를 할 때 석진은 식당을 둘러보며 자신이 만든 따뜻한 분위기를 감상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던 젊은 직원들의 눈빛을 마주쳤다. 그들은 석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고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그것은 그가 했던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이었다. 그때 민지가 다시 나타나 석진에게 다가왔다. 석진 씨, 불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주 오던 몇몇 고객들이 장 씨가 했던 일에 대해 듣고 이제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희가 장 씨를 처리한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네요. 석진은 한숨을 쉬며 잠깐 고민의 기색이 보였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치를 이해하는 고객들은 남을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오는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다. 저희는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석진 씨가 하신 일과 지금 하시는 일을 믿고 있습니다.
석진은 주변의 직원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김석주 씨는 82개의 봄을 지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날들을 떠올리며 반짝입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어려운 시절과 그가 언제나 옳다고 여긴 선택들의 흔적입니다. 그의 삶은 간단하고 절약적이며 이른을 넘은 사람이 되어서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아주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그 후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 일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돌보는 데 보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그 연로한 남자가 성공한 딸 김주혜 씨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김주혜 씨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몰 중 하나의 대표입니다. 그는 이 관계를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딸의 명성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했고 화려함을 멀리하고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석주 씨는 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가서 손자의 생일 선물을 고르러 왔습니다. 그는 여러 해가 지난 낡은 옷을 입고 마른 갈색의 요트와 닳아버린 오래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이곳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바람은 손자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선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한 직원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고 숨길 수 없는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한 여직원, 한지연은 비웃으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늙은이는 그냥 구경하려고 온 거지 돈이 부족해서 살 수 없을 거야.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는 모든 시선에서 격려를 느꼈습니다. 그가 기분이 상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말들을 잊으려 했으며 그는 고급스러운 매대를 지나쳐갔습니다. 그는 그저 손자를 위한 선물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의 눈길을 끄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손자의 밝은 눈처럼 반짝이는 목걸이였습니다. 이 선물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가가 가격을 묻자 대답은 그가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건 3억 원이 넘어요. 어르신, 남자 직원, 전민우가 격려를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석주 씨는 멈춰서서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노쇠한 마음을 찌르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고 걸음걸이마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붕괴보다는 단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차별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가야 해요. 그는 근처의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차가운 목소리가 끊었습니다. VIP 고객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석주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얘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그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경멸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석주 씨는 마치 매 걸음마다 마음속의 고통을 끌어당기듯 천천히 걸어갔다. 고급 상점들을 지나칠 때 호기심과 편견의 눈길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는 이상한 존재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 소박하게 살며 과시하지 않기를 해왔지만 이렇게 거침없이 그리고 명확하게 평가당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세계에서 이상한 물체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았다. 그를 향한 시선은 단순한 무관심이나 차가움이 아니라 공개적인 조롱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얘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점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그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고 이제는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보석 진열대 근처로 가던 중 다른 직원인 임이라는 그를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랬잖아요. 나이든 사람들이 돈도 없으면서 왜 여기 들어오죠? 아마 VIP 손님인 척하려는 걸 거예요. 그 말은 마치 그의 얼굴에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분노를 단어 하나하나에서 느꼈다.
마치 그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그의 마음속의 한 부분은 그 여자에게 맞서고 싶었지만 또 다른 작은 목소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더 나빠질 거야. 김석주 씨는 입술을 꽉 물고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다른 직원이 다가와 유례적인 말투로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려 했던 모든 것이 목에 걸려 있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흔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반짝이는 은목걸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석들. 이 선물은 그의 손자에게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다. 그는 그동안 손자에게 줄 수 있기를 꿈꿔왔던 선물이었고 그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어린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보았을 때처럼.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손자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가 요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깊은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손자에게. 그가 매대로 다가갔을 때 전에 그를 조롱했던 직원 전민우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김석주 씨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냉담하게 말했다. 이거 3억 원 넘는 건데 노인네, 돈이 있나? 이번에는 예외 없는 말투였다. 그의 말은 김석주 씨의 늙은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석주 씨는 멈춰서서 대답할 수 없었다.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밀려들어 마치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듯 강하고 아프게 밀려왔다. 김석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려 했었다. 하지만 전민우가 다시 비웃듯이 말했다. 아마 공짜로 이거 가져가려고 한 거겠죠. 그의 말이 김석주 씨의 마음을 쥐어짜듯 압박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만든 순간이었다. 넌 나를 무엇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지? 김석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외쳤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반응에 놀라 멈추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전민우는 도전적인 시선으로 김석주 씨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창백해졌다. 마치 자신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러나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개를 돌리고 가게를 떠났다. 김석주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부서질 것 같았다. 떠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여전히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추세요. 그것은 이소영, 이 가게에서 일하는 새로운 직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빠르게 다가오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 걸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말했다. 그녀는 김석주 씨 앞에 서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김석주 씨는 그녀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만에 이런 관심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고맙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눈가가 축축해졌다. 그는 깊이 상처받았지만 이 소녀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빛 같았다. 이소영은 다른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일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누구도 고객을 이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소영의 보호 속에서 김석주 씨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을 느꼈지만 여전히 부끄러움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쇼핑몰의 화려한 조명이 김석주 씨의 마음속 어두움을 씻어낼 수 없었다. 그가 느끼는 모욕감은 그의 숨결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겁고 마치 온 삶이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에게 묻곤 했다. 얘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얘 나이가 많고 단순하며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말과 경멸을 받아야 하는지. 이소영에게 막아주고 보호받은 후 그는 조금 위안을 느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이 직원은 그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서서히 다가가 그를 보호해 주었으나 그것이 그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었다. 전민우의 말과 직원들의 조롱 섞인 눈빛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주변의 고객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를 자기들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외부인처럼 바라보았다. 석주 씨가 화장실로 돌아갔을 때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다.
그의 배는 고통으로 뒤틀렸고 눈앞이 흐릿해져서 모든 것이 불분명해졌다. 그는 고급스러운 매장들을 지나갔지만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속삭였다. 또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 왜 오셨을까? 그냥 거지일 뿐인데. 그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평생 자존심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의 자존심은 이곳에서 철저히 짓밟혔다. 다른 고객들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들은 값비싼 물건, 아름다운 드레스, 고급 시계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는 단지 그림자일 뿐 이곳에서 존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고 그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긴 듯했다. 그는 차가운 바닥을 느끼며 몸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피함이 가슴 속에서 밀려왔고 그는 즉시 사라지고 싶었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고 누군가는 희죽히 웃었다. 저 늙은이 또 뭐 하는 거야? 한 고객이 소리쳤다. 이 가게에서 물건 훔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은 그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연로한 노인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조롱받고 있다니. 그가 일어나려 할 때 2명의 보안 직원, 박진호와 주현우가 나타났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당신 괜찮지 않아요. 지금 바로 나가세요. 박진호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소란 피우는 건 당신 일이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석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그의 영혼을 찢어 놓은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와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는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박진호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자 그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거의 부서져버린 자존심을 더욱 갉아먹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거의 쇼핑몰을 벗어나려 할 때 뒤에서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세요. 그 목소리는 확고하고 단호했다. 이소영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다가와 석주 씨 앞에 섰고 그녀의 눈빛은 결단력이 가득했다. 저는 그가 이렇게 대우받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박진호와 주현우를 도전적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그를 이렇게 끌어갈 수 없습니다. 박진호와 주현우는 이소영의 개입에 놀라 멈춰섰다. 그녀는 석주 씨 앞에 서서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저는 그들이 계속 이렇게 행동하는 걸 막을 겁니다. 그는 우리의 고객입니다. 우리는 그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보안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지만 이소영에게 반박할 용기는 없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박진호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넌 우리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여기서 유일하게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석주 씨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소영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았다. 이소영의 보호를 받으면서 석주 씨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 비록 그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 걸려 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젊은 직원, 이소영은 그가 겪은 어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존경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를 단지 그 순간 보호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석주 씨가 이소영 씨에게서 받은 위로의 감정은 고통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비치는 작은 빛과 같았다. 그녀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다가섰을 때 그의 마음속에 눌려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강하게 솟구쳤다. 그는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관심을 받지 못했을까? 그가 이제서야 한 작은 행동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굳어 말할 수 없었다. 이소영 씨는 그 앞에 굳건히 서서 그를 끌어내려는 2명의 경비원과 대면했다.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모든 세상이 자신을 등지더라도 여전히 선과 정의를 믿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여러분은 그를 이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이소영 씨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석주 씨와 두 경비원 사이에 서서 그를 멸시의 시선에서 지키고 있는 듯했다. 남자 경비원인 박진호는 그녀를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구길래 우리에게 명령을 하나? 이 일은 우리의 일이니 당신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석주 씨가 중얼거리며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감사를 느꼈다. 그 감정은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는 냉담과 차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 누군가가 그를 보호하려고 일어섰다는 사실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소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두 경비원을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이 일을 보고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고객에 대한 무례하고 불손한 태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강하고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멈추고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이전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속삭임은 사라졌다. 석주 씨는 모두가 자신을 외부인처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답답한 기분이 가득 차올랐다. 이소영 씨, 이 직원만이 다른 불효한 고객들과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그를 범죄자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때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김주혜 씨, 그의 딸이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보고 급히 달려와 눈에 놀람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석주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딸아, 나는 손자에게 선물을 사러 왔다가 조금 불행한 일을 겪었을 뿐이야. 그는 약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상처를 숨기려 했었다. 김주혜 씨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다. 얘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랑 함께 갔을 텐데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으실 필요 없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비난 가득한 시선을 느끼며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는 이소영 씨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아버지를 지켜주셔서. 이소영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석주 씨의 딸 김주혜 씨는 다른 직원들을 차가운 목소리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이 센터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고객에게도 특히 제 아버지에게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강력한 충격을 주었고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며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전에 석주 씨를 조롱하고 심지어 독설을 퍼붓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소영 씨의 강력한 깨달음과 김주혜 씨의 용기에 대한 자각으로 더 이상 자존심을 가질 수 없었다. 김주혜 씨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개입 덕분에 석주 씨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석주 씨는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받은 위로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딸이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세상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지켜주고 사랑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김주혜 씨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이런 일이 아버지에게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석주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난 그다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 주희야. 하지만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뀐 것처럼 보였다. 석주 씨가 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은 결단력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끝없이 이어지는 외로움 속의 긴 날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의와 존경, 사랑을 위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긴 여정이었다. 가게에서의 사고 이후 김주혜는 즉시 모든 쇼핑몰 직원들과 회의를 소집했으며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는 단순히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이 쇼핑몰이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장소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김주희는 자신이 관리하는 일이 단순히 고급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주희는 모든 직원들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결단력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말했다. 여러분, 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일의 존중과 인류의 부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이든 직원이든 유무나 경제적 조건에 따라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른 이들은 침묵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주희는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외모가 화려하지 않거나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석주 씨를 가장 힘든 순간에 보호했던 이소영도 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자신감 있는 눈빛을 보였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임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쇼핑몰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김주혜는 이소영을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소영. 당신이 첫 번째로 일어섰고 저는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본보기입니다. 그녀는 나머지 직원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율심의 눈빛은 사라졌고 예전의 차가운 기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상처를 치유하는 느낌, 공동체와 연대의 감정이 점차 공간을 채워갔다. 김주혜는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첫 번째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고객은 누구든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모나 재정적 상태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회의 후 직원들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다. 쇼핑몰 내의 안내 표지판은 존중과 친절을 장려하는 메시지로 교체되었다. 모든 직원은 고객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교육도 받도록 요구되었다. 이 교육은 그들이 어떻게 소통할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일주일 후 석주 씨는 다시 쇼핑몰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딸과 이소영 같은 직원들이 있는 이곳이 더 이상 차별과 경멸의 장소가 아닐 것임을 알았다. 그가 입구에 들어설 때 그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직원들이 그를 진심 어린 미소로 맞이하는 방식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직원이 따뜻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소영은 아니었지만 석주 씨는 그 직원의 눈을 보고 이곳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평화롭고 안전한 느낌이 그의 마음속에 퍼져갔다. 그가 쇼핑몰 내의 여러 매장을 지나갈 때 다른 직원들도 더 이상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인사했다. 차별은 없었고 차가운 시선도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낯선 사람이나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영받는 존재로 대우받고 있음을 느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가 이소영의 매장에 갔을 때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 씨, 오늘 오셨네요.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그녀는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석주 씨는 그것을 깊이 느꼈다. 고맙습니다. 석주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은 여기서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말씀을요, 김 씨,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그날 석주 씨는 쇼핑몰을 나서며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들어설 때의 무겁던 기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딸 김주혜는 이제 아버지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쇼핑몰에서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길을 걷는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졌고 더 이상 이전처럼 평가받거나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의 문을 통과할 때 또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는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도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변화들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슬픈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일까? 내 딸이 이 가치를 오래도록 지킬 수 있을까? 그는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묻습니다. 그녀가 일을 할 때 항상 존중과 공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일어난 일에 대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딸과 쇼핑몰 직원들의 접근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것에는 희망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 선의와 존중이 지속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석주 씨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종종 삶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의는 인간의 핵심 가치일 수 있지만 돈과 권력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는 사회에서 과연 선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공원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그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랑 놀아요. 그들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며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석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 너희들. 나는 이제 더 이상 놀 수 없지만 너희들이 즐겁게 노는 걸 보니 기쁘다. 오랜만에 그는 젊음의 싱그러움과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느꼈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바라보는 간단한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는 작은 변화들에서 시작된 변화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석주 씨는 예전처럼 간소한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방법을 찾을 것인지, 김조이는 자신의 일에서 존중과 공정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돈과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인지, 그리고 쇼핑몰의 직원들은 모든 고객에게 계속해서 좋은 태도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시청자에게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상에서의 인간적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술과 물질적인 것들이 때때로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를 잊게 만드는 현대사회에서 석주 씨와 그의 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일깨워 줍니다. 빈부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사람을 대하는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직장이나 일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각 사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잊고 결국은 선의와 이해심이 공정하고 단합된 사회를 만드는 열쇠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행동, 예에 있는 말 한마디, 존중의 제스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록 열린 결말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